너의 야광주로도 팔척기를 어찌하지 못하다니. 내가 죽어야 윤갑을 살릴 수 있어? 여리의 예상이 완전 빗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둘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무녀 여리의 선택, 팔척기의 정체, 왕의 태하를 위협하는 세력까지 모든 것이 얽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드라마를 단순한 사극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얽혀 있는지 여러분이 놓쳤던 순간들까지 지금부터 SBS 귀궁 5, 6화 리뷰와 분석 들어갑니다. 5화에서 팔척기의 정체가 밝혀질 거란 예상과는 달리 아직 그 정체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왕세자가 팔척기에게 빙의되었을 때 누구보다 슬픈 존재였다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왕가에 뿌리 깊은 원한이 있어 오직 왕가 사람들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비의 아들인 영안대군을 없애더니 이번엔 중전의 복중태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한은 비단 팔척기만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팔척기의 타겟을 팔척기가 아닌 바로 풍산이 정한다는 게 좀 묘한 부분인데요. 풍산이 신을 모시고 있는 듯 하지만 부적을 이용해 결국 본인의 뜻에 따라 팔척기를 이용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에선 팔척기를 돕는 자라 칭하지만 어찌 보면 결국 팔척기는 악기가 되어서도 이용만 당하는 신세인 것이죠. 강철이도 얻지 못하는 팔척기를 휘두르는 자라 배우가 있다는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상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릴게요. 풍산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데뷔가 빠질 수 없겠죠. 저번 예상 시나리오 보셨나요? 제가 분명 데뷔가 흑화해서 다시 풍산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데뷔는 원래 풍산과 거래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의 끝을 놓지 않았었는데요. 아들이 팔척기에게 허무하게 희생되자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졌죠. 팔척기를 세자에게 빙의시켰을 때 풍산이 세자를 아예 죽이려 하자 데뷔는 풍산을 쫓아냈었고, 자신의 아들인 영인대군이 팔척기에게 속수무책으로 희생되자 풍산에게 아예 등을 돌렸었지만, 중전이 회임했다는 소식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데뷔는 풍산과 뜻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팔척기를 불러들일 때마다 전에 없이 번번이 계획이 틀어지자 왕을 새로이 수호하는 존재, 여리의 뒤를 캐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중전의 태하를 노리고 몰래 중전의 침소에 저주를 넣어 밤마다 중전을 괴롭혔는데요. 여리가 이를 찾아내죠. 6화에서 나온 베개 속 두개골은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닙니다. 그건 왕실이라는 공간 속에 억눌린 진실, 죽음, 그리고 과거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중궁전이라는 공간은 권력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무력함과 외로움이 깃든 공간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등장한 두개골은 마치 과거 왕가가 숨겨왔던 비밀이 상징적인 형태로 떠오른 것처럼 보이죠. 여리는 여기에 깃든 귀신을 잡아 이 모든 저주의 실마리를 얻어낼 것입니다. 물론 강철이의 도움이 더해질 거고요. 헌데 이번 화에서는 강철이의 내적 갈등과 혼란이 줄을 이룰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죠? 제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강철이의 갈등과 혼란이라 하면 여리를 향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윤갑의 신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지 본인의 반응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제껏 자신이 여리 주변을 맴돌던 행동들이 여리를 이용하려 했던 것인지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었다면, 이번 5, 6화에서는 두 존재가 각각 갈등과 혼란을 강철이에게 더해주었습니다. 바로 가섭스님과 동생의 무기 비비인데요. 가섭스님이 준 혼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리와의 의식을 앞두고 가섭스님은 강철이에게 팔척기를 승천시킬 방법이 강철이가 죽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강철이는 팔척기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을 몸주신으로 모시기로 한 여리의 의지를 꺾지 않았죠. 한편 우연히 만난 이무기 동생 비비는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갈 방도가 윤갑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강철이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리의 계획을 돕지 않아야 하고, 왕갑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윤갑이 죽어나가던 신경 쓰지 말아야 본인이 희생될 일이 없는 거고,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왕가 사람들과도 윤곽과도 크게 인연이 없는 강철이가 희생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왜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열이가 얽혀있다는 게 문제죠. 하물며 육화에선 열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는 듯한 장면도 여럿 있었죠. 한편 열이와 왕 사이에 드디어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하나 나왔죠. 왕이 어떻게 경기석을 가지고 있었느냐인데요. 왕이 안경을 만들 때 사용된 경기석은 열이의 할머니, 즉 무당 넙덕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그 사실을 열이가 알게 되어 열이도 시청자들도 그 경로가 너무나 궁금했었죠. 왕의 할머니였던 인덕대비가 넙덕을 깊이 아껴 궁에 자주 불렀고, 그 인연으로 넙덕이 왕에게 경기석을 손에 쥐어주며 그를 지켜줄 것이라 해서 왕은 그것을 애체알로 삼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간 팔척기로부터 왕은 늘 안전했었고요. 여기서도 제 예상이 딱 맞았는데요. 왕은 다시 강철이와 열이를 궁에 들이고 세 명이서 은밀히 팔척기와 대적할 방도를 의논하며 열이는 왕에게 경기석에 대해 물을 것이라 했었죠. 제가 봐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팔척기에게 당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잠시 팔척기에게 빙의 됐었을 때요. 그땐 열이가 의식을 치르느라 왕의 애치알을 몰래 가져가 왕이 위험해질 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채신 게 있을까요? 경기석이란 팔척기한테만 위험한 것이 아니죠. 1화에서 열이가 강철이를 쫓아내는데 경기석을 내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시무시한 팔척기도 경기석엔 꼼짝 못하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 경기석으로 팔척기를 물리치려다 강철이마저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번뜩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5, 6화에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이무기 비비와 바로 최현우의 딸이 등장합니다. 최현우의 딸은 과거 윤갑과의 인연으로 윤갑을 짝사랑하는 연인이죠. 그 과거가 참 궁금하네요. 여튼 이 여인과 강철이의 인연은 간단히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가섭스님이 강철이에게 건네준 골담초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도성으로 가던 중에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쳐 강철이가 두고 간 골담초를 직접 돌려주러 집 앞에 찾아갔지만 골담초를 허투루 본 강철이는 돌려받길 그닥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최현우의 딸이라는 건데요. 최현우라는 인물, 아무도 모르게 수상해 보이는 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3회 예상 시나리오 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궁중학문과 예술을 관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어질고 바른 문신만은 아닌 듯합니다. 여기에 궁금한 인물이 또 하나 있죠. 곽상충은 왜 윤갑을 주기로 했을까요? 지금까지 왕에게 반하는 인물들을 한번 나열해보자면 풍산, 대비, 그리고 곽상충이죠. 최은우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력? 아니면 왕의 비밀스러운 수호자? 최현우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5화와 6화를 지나면서 귀궁은 본격적으로 본성과 욕망, 진실과 거짓이 엇갈리는 복합적인 서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팔척기의 정체는 점점 드러날 것 같고 궁궐내의 배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열이와 강철이는 끝까지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귀궁 5화와 6화 리뷰 및 분석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7, 8화의 예상 시나리오 기가 막히게 들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